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국민들의 지능지수가 올라가서 그래요. 한 15년 전에 비해서 일반 국민의 지능지수가 20이 올랐어. 그러니까 평균 100으로 잡으면 121이 됐어요. 그 이유는 그 전까지는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생각에 자유롭지 못했었죠. 근데 그게 깨지면서 지능지수가 10이 올랐고, 남녀의 평등 불평등이 깨지면서 지능지수가 또 10이 올랐죠. 그래서 100인 사람은 120이 됐어. 설세니까 나이 한 살 더 드셨죠. 이제 한국에서 깨져야 될 이데올로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이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외국 가면 맨날 나이 물어보지 말라고 해도 첫마디가 How old are you? 예, 나이의 이데올로기 한 살 더 드셨습니다마는 우리 깹시다. 그죠? 예,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들의 에너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지 나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 갑시다. 우리들의 열정을 위해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자, 쪽팔려요? 교과서 페이지 314페이지를 펴세요. 그러면 뭐라고 써졌어요? 점유권이라고 써져 있죠? 아, 우리 이인사 안 했죠? 하이. 이쪽은 처음 뵙네요. 혹시 처음 뵈신 분이 있나요? 두 분 빼놓고. 하이. 왜 그러냐면 이쪽은 좀 세 보인데 저 친구는 아주 열해 보여서 저 친구한테만 인사했어요. 자, 점유권 할 차례입니다. 조용히 안 할까요? 자, 점유권은 그 자체가 물권법 강론의 처음 시작입니다만은 모든 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에요. 근데 왜 점유권이 먼저 있냐? 그것은 자 보세요. 소유권도 점유할 수 있는 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또 채권인 임차권 같은 경우도 점유할 수 있는 본권들이죠.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현상에 관한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그러면 점유권은 강론일지라도 그 자체가 총론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 법학의 구조는 언제나 공통분모인 총론적 성격이 있는 게 앞에 나오고 강론적 성격이 뒤에 나오죠. 자, 그런 구조에 따라서 점유권이 언제나 모든 물권 중에 가장 먼저 공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점유권 제도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존재의 이유 하면 꼭 그러는 사람이 있어. 김종환이라고. 존재의 이유는 사회의 평화와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점유권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의 평화와 질서 유지인데 이건 스스로 깨달아져요. 5분 지나면 깨달아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점유권 할 때 우리가 점유가 무엇인가부터 공부하셔야죠. 그죠?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합니다. 자, 물건이 뭐죠? 동산과 부동산이 물건이죠.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이것을 점유라고 하는데 만일 물건 이외의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 내지 행사하고 있으면 준자를 붙여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준점유가 됩니다. 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곳에 우리 민법 조문은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인정합니다. 효과를 인정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현상이죠. 지배라는 현상. 여기에 여러 가지 무슨 효과를 인정해?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는 말은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힘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힘을 두 글자로 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한 글자는 뭘까요? 권자죠. 그래서 점유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겁니까?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되는 겁니까?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되고, 자, 이 민법 선생은 재산권이 아닌 것은 강의합니까? 안 합니까? 않죠. 민법 선생이 무슨 생명신체 정조권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따라서 점유권은 확실히 재산권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돼? 그것도 물건 채권 중에 어떤 재산권에 속하죠? 물건이라는 재산권으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점유권이 하나의 재산권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경매하시는 분들은 그 점유권이라는 재산권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죠. 그래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곳에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인정해서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점유권을 하나의 뭘로 본다? 재산권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죠. 그죠? 그것은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현상인데 그 현상 속에는 실제로 그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본건이 있을 확률이 자 99.9%나 됩니다. 자, 사랑도 말해요. 사랑도 점유 있는 곳에 본건이 있을 확률도 99.9. 야, 이거 뭐 서로 궁합이 맞는다 이거. 자, 그래서 점유 있는 곳에 본건이 있을 확률이 99.9%나 되는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건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 여인은 지금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맞죠? 점유하고 있죠. 점퍼라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게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리는 점퍼에 대해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때 이 소유권이 본건입니다. 알겠죠? 왜 소유권이라고 쓰지 않냐면은 자 빌려 입고 왔어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꼭 소유권만 본건은 아니야. 알아잡섰죠? 자, 그럴 때 이 여인 보고 다음같이 제가 권유합니다. 그 점퍼의 소유권자임을 입증해봐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입증한다 하더라도 엄청 귀찮은 일이죠. 제발 그렇다고 해봐. 자, 그런데 점유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을 확률, 즉 본건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어 안 높어? 높죠. 그런데 그 본건은 입증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현상 자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해버리면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읽어봐요.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런데 0.1%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여인의 점퍼는 이웃집 빨래터에서 몰래 걷어 입고 왔어. 그래도 똑같은 현상으로 보이죠. 그러면 점유권이란 재산권은 있죠. 그러나 그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본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몇 프로는 안 맞다는 거죠. 0.1%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실 수 있어요? 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곳에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점유권이 하나의 재산권이 됨을 진한 감동으로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책에 점유권만큼은 책의 순서와 좀 달리 강의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를 어디 쪽으로 좀 넘겨서요. 강의는 다 합니다만은 책의 순서가 좀 달리해요. 자, 325페이지를 먼저 펴보세요. 자, 점유제도의 예외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점유의 간념화 현상이라고 써져 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점유제도의 예외나 점유의 간념화 현상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제목을 점유의 간념화 현상 대신 점유제도의 예외라고 썼습니다. 자, 칠판을 봐주십시오. 자, 이쪽 강의를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 이쪽 케이스는 뭐야?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 점유권이라는 재산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점유권이라는 재산권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읽어봐요. 점유제도의 원칙입니까? 예입니까?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 점유권이라는 재산권이 발생해야죠. 근데 사실상의 지배가 있어